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 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이번에는 솔브레인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휴를 앞두고 회사에서 이제 인적 분할을 결정했다라고 공시를 했죠. 그리고 어제 뭐 하루 지났는데 이 소재 기업 중에서 제가 뭐 기존부터 계속 탑픽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삼성전자에서 직접 투자하는 기업이고 작년에 이제 일본에서 3대 소재 규제할 때도 뭐 당연히 뭐 솔브레인 뭐 대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첫날 솔브레인 약세 구간일 때 나머지 종목 뭐 동지세미케미널 대장주도 올라갈 때 얘가 안 올라갈 이유가 없습니다. 약세 구간이면 이거는 무혈입성이니까 무조건 담아 놓으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저희 방에서도 주력주 중 하나입니다. 솔브레인이. 그래서 뭐 고순도 불화소, 뭐 에칭가스의 대장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인적 분할이 뭐냐? 인적 분할이 뭐 말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주주 구성은 그대로예요. 근데 이제 회사만 수평적으로 이제 나눠가지고 수평적 분할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은 기업이 이렇게 솔브레인하는 기업이 있잖아요. 요 기업을 여러분들이 주주분들이 계시는데 이걸 기업을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는 이제 투자회사 뭐 지주사 쪽으로 전환을 하고 하나는 이제 기존에 하던 사업을 그대로 영위를 하는 거죠. 해서 요 기업 분할 A 회사랑 그리고 신규 상장되는 기존 A 회사 그리고 신규 상장되는 B 회사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분 같은 경우는 한 0.5 그리고 이쪽은 0.45 정도로 해서 두 종목을 갖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마 기존 종목은 솔브레인 홀딩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현재 그러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뭐 기존 분할된 존속회사의 비중 그리고 신설회사의 비중 두 가지가 된다 보시면 되고 이게 왜 분할을 하느냐 머리 아프게 이게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가 없으니까 기업들이 이제 자금 부담을 더는 측면에서 이제 선호를 합니다. 그리고 뭐 상장사들도 이해관계가 뭐 부딪히거나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주주들을 설득하고 하는데 좀 유리하기 때문에 기업에서 좀 유리해지고 편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독립된 회사가 될 수 있고 하니까 뭐 좀 이슈가 되고 있죠 지금. 이게 처음 있는 일은 아닙니다. 꾸준히 나오는 일이에요 지주사 전환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요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처음 있는 일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좀 이따가 간단히 솔브레인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나머지 기업들은 어떻게 됐었는지 주가를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뭐 기업들은 예시로 뭐 이녹스라던가 뭐 KC텍 그리고 그 APA 시스템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솔브레인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에 뭐 시가객이나 뭐 2차 전지 쪽 소재 뭐 이쪽으로 해서 이제 뭐 기술력을 뭐 특출난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국산화에 가장 먼저 성공한 기업이죠. 고순도 브라소. 이게 참 12난이 99.9999 순도가 엄청나죠. 99999. 예.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반도체 공정 때문에 그래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 정도까지 안 돼도 LG 디스플레이에서는 기존부터 일본에서 수출 규제를 하기 전부터 그냥 국산 기업에다가 받아서 썼어요. 왜냐면 고순도까지 안, 이 정도 초고순도까지는 안 나오죠. 근데 반도체 쪽은 수율이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고순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솔브레인이 당당하게 성공을 해버렸죠. 그래서 공장 증설을 하는데 국가에서도 도와줬죠. 그래서 약 7개월 가량 정도 이제 공장 이제 증설하고 이제 생산하는 단계까지 해서 조금 빠르게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솔브레인 뭐 기업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뭐 긍정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기술력이 좋은데 뭐 어디에 납품하는지 회사만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반도체 뭐 디스플레이 쪽으로는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그 기업들인데 삼성전자 네. 그리고 SK하이닉스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1, 2기업에 들어가죠. 거기다가 디스플레이도 당연히 삼성 디스플레이 그리고 양대 산막인 LG 디스플레이 쪽에 다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력은 뭐 거래하는 공급처 회사만 봐도 알 수가 있겠죠. 2차 전지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전지 분야에서도
소형 2차 전지 재료 핵심 소재인 이제 전해액이랑 리드탭 쪽을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고요. 뭐 삼성 쪽에 많이 공급하죠. 그리고 차세대 중대형 EV 전해액 사업까지도 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쪽도 우리나라 배터리 3사에 납품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LG화학 쪽으로 해서 뭐 그냥 솔브레인은 작은 기업이 아닙니다.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코스닥에서 10위권 안에 있고 뭐 조금만 더 상승하면은 시총이 2조 원대에 육박할 수 있는 종목인데 지금 최근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고 추가 성장 동력도 아주 잘 하고 있어요. 뭐 바이오나 헬스케어나 뭐 화장품 쪽도 뭐 과거에 2015년에 IT 기업들이나 뭐 그 외에 다른 사업 영위하는 기업들이 우후죽순 바이오나 화장품 쪽에 진출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솔브레인 같은 경우도 화장품 회사인 제닉을 인수해가지고 중국에도 이제 뭐 사업장 운영할 정도로 하이드로겔 마스크팩 쪽으로 이제 뭐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본 사업은 당연히 영위하면서 추가적인 투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유헬스케어 기업으로 많이 말씀드렸던 이제 유비케어 있죠. 유비케어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뭐 직접 뭐 따로 갖고 있다라기보다는 이제 이 유비케어를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유비케어 이 기업의 기업 정보를 보시면은 자, 지분율 33.95%를 차지한 유니머스 홀딩스라고 있습니다. 이 유니머스 홀딩스가 그 2015년에 SK케미칼로부터 이제 지분을 43.97%를 이제 인수를 합니다. 800억 원에. 예. 근데 이 유니머스 홀딩스라는 이 지주사가 이 스틱 인베스트먼트랑 솔브레인이 7대3 비율로 출자한 회사예요. 그러니까 솔브레인이 이렇게 투자도 잘 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틱 인베스트먼트는 DPC의 자회사죠. 그래서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 이번에 뭐 작년 말부터 해서 이제 매각 이슈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뭐 유니머스 홀딩스랑 카카오 인베스트 이 두 이제 주주의 지분을 넘기겠다라고 했는데,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하면은 2배 약간 안 되지 않겠나 수익이. 근데 투자도 굉장히 잘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참고하시면 되고요. 2000한 5년 동안 해서 이제 한 거의 2배 약간 안 되는 정도의 수익을 올렸다.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야겠죠. 아직 뭐 진행 중이니까. 그래서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 뭐 불상계 반도체 시가격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에 80% 가까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뭐 참고하시면 되고, 뭐 나머지는 뭐 ENF 테크놀로지나 기존에 언급되는 이런 업체들에서도 이제 삼성이랑 거래를 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뭐 추가적으로 이제 연마재료 쪽에서도 국산화에 대한 기대감이 뭐 있어요. 아직 뭐 확정은 아니었는데 충분히 있습니다. 일본의 히타치 케미칼이랑 미국의 뭐 에어프로덕트, 뭐 카보 쪽에서 이제 시장을 과점 중인데, 이쪽에도 뭐 솔브레인이 국산화 가능성은 있으니까 그냥 기술력 하나로 그냥 인정받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술력 하나로 인정을 받고 삼성 같은 기업에서 직접 투자를 받고 본인들은 다른 기업에 투자하고 가장 뭐 탄탄한 기업이 아닌가. 소재 기업 중에서는 제가 항상 뭐 탑픽으로 꼽는 기업이죠. 그래서 인적 분할했는데 그럼 저는 보유하고 있는데 어떡하나요? 혹은 이 종목을 한번 사야 되나요? 팔아야 되나? 뭐 여러 가지 이제 궁금증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뭐 확정적으로 미래에 대해서 예언자는 아니니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뭐 분명히 소재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반도체 가격이 바닥을 찍고 턴대기 시작하면서 화랑이 나올 거다라고 1년 전에 말씀드린 거죠. 이거는 1년도 더 됐는데 작년 1월 중순에 말씀드렸으니까 뭐 작년 4분기부터 이제 바닥을 찍고 턴대기 시작하고 올해가 정말 좋을 것이고 내년까지 좋을 가능성이 있다. 올해는 이제 반도체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는 구간이고, 내년에는 뭐 가격이 조금 더 오를 수는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게 반도체 공급 물량이 부족할 가능성까지 생긴다. 메모리 쪽은 뭐 이런 부분을 계속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전망은 굉장히 밝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한 번도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지난 1년 동안 똑같이 일관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아요. 자, 주가 동향은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예시로 들어볼게요. AP 시스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2016년 10월 14일에 회사의 분할을 APS 홀딩스로 가야죠. APS 홀딩스 이 종목이 원래 AP 시스템이었는데 2016년
이제 뭐 하순에 결정이 났죠. 회사를 분할하겠다라고 해서 자, 2017년 초에 이렇게 거래 정지된 구간 있죠. 이 구간이 보통 1개월하고 일주일 전후 정도를 이제 정지 기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날짜는 이제 약간씩 뭐 차이는 있는데 1개월하고 일주일 전후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날 여기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날 기업 분할 결정이 되고 나서 요날 종가부터 요 양봉 상단의 종가부터 해서 위쪽을 보면은 뭐 그래도 이 기간 동안에 잠깐 쉬어가는 구간이 있었지만 한 차례 상승이 나오면서 20% 이상의 수익은 나옵니다. 20.46% 수익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좀 쉬어가는 구간. 분할한 다음엔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이 당시에 AP 시스템이 ELA 공정으로 해서 세계에 뭐 두 개밖에 없는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다 해서 엄청나게 이슈가 됐었죠. OLED 쪽으로 해서 이제 뭐 투자도 많이 이루어지고 할 당시이기 때문에 뭐 좋았습니다. 그리고 뭐 이 시점부터라서 그런 거지 이 앞에도 APS 홀딩스는 많이 올라온 상황이었죠.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도 추가적으로 20% 이상의 상승이 나왔다라는 것 정도는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KC텍 같은 경우도 KC를 봐야죠. 자, KC텍이 분할을 하면서 KC가 되고 이제 기존 회사는 KC가 되고 그리고 새로 상장하는 기업은 이제 KC텍이 되었죠. KC텍 같은 경우도 요때 2017년 6월 12일이죠. 회사 분할을 결정하면서 이제 10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거래 정지가 됐었는데 여기서부터 해서 쭉 올라와서 단기적으로 뭐 크게 오래 걸리지 않죠. 아까 AP 시스템이랑 같이 보시면은 28.14%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보통 기업 분할 결정을 하면은 바로 올라가느냐 조금 시간이 걸린 다음에 가느냐 차이지 AP 시스템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이 걸린 다음에 올라갔죠. 차이지 약간의 이슈는 한 번씩은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뭐 뒤로 갈수록 좀 좋은 주가 상승률을 보이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녹스 같은 경우는 소개를 해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뭐 알고는 계셔야 되니까 쭉도 이제 기존부터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이거를 또 여러분들이 괜히 기대하시면은 안 되니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알 권리는 있죠. 여기는 표시를 안 했는데 요 구간입니다. 여기 1월 6일에 이제 회사 분할 결정을 한 다음에 5월 31일부터 7월 9일까지입니다. 2017년. 그래서 거래 정지가 됐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엄청나게 올랐죠. 100% 넘게 올랐어요. 그래서 뭐 이거를 원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이녹스 같은 경우는 뭐 102.68% 올랐는데 이거를 원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아까 보시는 뭐 K시스템이나 AP 시스템 정도가 좀 20%대 뭐 적절한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분할 이슈가 아니고 분할을 안 해도 솔브레인은 20% 이상 정도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올해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는 추세를 타고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는 뭐 작년에는 안 그랬나요? 보시면은 작년에도 한 차례 상승한 다음에 횡보 그리고 저항 돌파 시도 나왔는데 시도 못 해가지고 그럼 이 구간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7월부터 12월까지 거의 뭐 5개월 가까이를 힘을 모은 종목이잖아요. 5개월 동안 모았던 힘을 한 방에 발산을 시키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 저항 돌파하고 이게 끝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저는 뭐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저희는 이미 뭐 미리부터 매수하신 분들은 이미 많은 큰 수익이 났고 이 당시에 기억나실 거예요. 일본에서 반도체 소재를 규제할 때 요 날이었죠. 이날 7월 1일 날 제가 장중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동지세미캠이 갭상승해서 이렇게 탁 치고 올라가는데 솔브레인이 마이너스권에 있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이 기업의 기술력이랑 설명드리면서 브라소 쪽 같은 경우는 솔브레인이 분명히 우리나라에서 뭐 가장 좋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 중 하나인데 솔브레인이 이렇게 마이너스권에 있었어요. 이때. 그래서 46,000원대였는데 46,000원대 있을 그럴 기업이 절대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무혈입성이고 여러분들이 이거는 시장에서 아직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왜 모르는지 잘 모르겠다. 삼성전자에서 직접 투자하는 기업이 시총도 과거에 뭐 코스닥 10위권 안에 있던 종목이고 기술력 좋은 건 다 알고 있는데 시장에서 왜 관심을 못 받는지 모르겠다라고 장중에 말씀드리면서 이거는 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무혈입성이라고. 그리고 나서
바로 뭐 아래 꼬리 달고 당일날도 올라와 줬고 그 뒤에 멋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최근에 많이 올라온 것 같지만 그때 제가 말씀드린 다음에 뭐 이미 2배 이상 올라왔으니까 많이 올라온 것 같지만 아직도 배고픈 기업이가 아직도 추가적으로 성장 동력이 가능한 기업이에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장 증설에서 이미 뭐 캐파가 확장되고 그럼 다 바로 실적으로 바로 꽂혀 있게 되는데 솔브레인에 대해서 뭐 거부감을 가질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대신 회사가 분할한 다음에는 주가가 조금 쉬어가는 경향들이 있어요. 인적 분할. 뭐 물론 솔브레인이 똑같이 간다라는 보장은 없는데 분할된 다음에 주가가 좀 쉬어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인적 분할한 다음에 과거 사례를 봤을 때는 그러니까 요거는 좀 참고를 해서 내가 분할을 할 때까지 보유해서 갈 것인지 아니면 그 전에 조금 정리를 할 것인지 저희는 저희 계획은 그래서 아직도 보유 중이긴 한데 이 종목을 뭐 비중을 좀 축소하거나 아니면 매도를 하고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한 달 플러스 약 일주일 정도 되는 기간 동안 뭐 기회 비용이 있는 거잖아요. 그냥 현금 들고 있어도 되는데 굳이 들고 이거 분할 상장하면 상승할까 아니면 하락할까 전전긍긍하는 것보다는 그냥 현금 들고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좀 더 뭐 편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종목을 살 수 있는 가장 큰 기회 비용이 현금이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현금 들고 있는 거를 뭐 굳이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중간에 이제 오버슈팅 초과 상승 같은 경우가 나오게 되면은 중간에라도 뭐 일부는 이제 뭐 분할 매도를 해서 현금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요. 신규 매수를 해야 되느냐? 신규 매수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신규 매수를 한다면 이렇게 내려와서 지금 현재 상황이라면 한 95,000원 전후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가능할 것 같은데 굳이 10만 원대에서 매수하고 싶지는 않네요. 더 올라가더라도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올라간 종목을 위에서 매수하는 것보다는 아예 저항을 조금 더 비싸게 저항을 돌파할 때 매수하거나 아니면 조정받을 때 가격적인 매력이 있을 때 매수하거나 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호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강할 때 매수하거나 아니면은 쌀 때 매수하거나 둘 중 하나지. 지금 가격은 10만 뭐 2천 원, 뭐 전일 뭐 3%좀 3%대 밀렸다고 해도 이거는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밀린 것도 아니죠. 나중에 사신 분들도 4, 50% 수익이 나 있는 상황이고 요날 아까 말씀드린 요날 매수하신 분들은 아직도 뭐 100% 이상 수익이 나 있는 상황인데 굳이 솔브레인을 뭐 10만 원대에서 공략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신규 매수를 하실 분은 좀 기다려서 뭐 밑에서 하단에서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이 종목 말고도 종목은 많이 있으니까 다른 종목을 매수하셔도 되고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기다렸다가 뭐 상하 파동이 나올 수는 있어요. 이 AP 시스템처럼 뭐 한 달 정도 이제 횡보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되더라도 추가적으로 이제 뭐 그냥 이거는 인적 분할하고 상관없이 업황 때문에 올라가는 거죠. 업황과 이 기업 자체의 공장 증설에 대한 실적 그리고 추가적인 기대감, 기술력 이런 부분으로 상승하는 거기 때문에 뭐 전혀 뭐 걱정할 필요는 없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면은 그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차익 실현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들고 나는 기업 분할까지 받은 다음에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겠다라고 투자의 관점으로 생각할 것이냐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업 자체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 과거에 말씀드렸던 내용 그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솔브레인 편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댓글은 제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모두 영상 잘 참고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